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깜빡. 저 혹시 여기 조명을 이 프로젝터 앞에만 끌 수가 있을까요? 선택적으로. 이게 프로젝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거 블라인드를 치면 돼요. 두 번째. 여기가 다 밝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바꿔도 돼요. 그럼 다 꺼봐 주시겠어요? 별 차이 없긴 하네. 별 차이 없긴 하네. 최대한 좀 확대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레코딩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빨간색이 깜빡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것들은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트램카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 타임라인을 00으로 갖다가 이걸 위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000 이렇게 선택하고 타이핑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포지션 움직여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폼의 포지션에서 우클릭해서 Add 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우클릭하면 Add 키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키를 추가해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키가 저장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4초 정도? 4초 정도 가가지고 5초로 할까? 계산이 편하고 5초로 할게요. 5초 단위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다시 화살표 이 빨간 버튼 빨간 화살표 이게 X축을 위한 거거든요. 훨씬 낫다. 네, 감사합니다. 빨간색을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이 위치쯤 움직일 때 트램카 이걸 움직이셔야 돼요. 이 하위 노드 말고요. 이걸 직접 움직이시면 돼요. 한 적당한 위치쯤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 버튼을 다시 꺼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임 저장이 된 거고요. 이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이거 화살표 버튼 눌러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타임라인의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램이 움직이고 여기 정차했으면 이제 캐릭터가 거기서 내리고 뭐 그런 것들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일단 트램카에서 그러면은 트램카를 더블 클릭하고 이 문 같은 경우를 일단 문을 없애볼게요. 지금 이 트램카에서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서 도어셋 001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지우지 마시고요. 인스펙터에서 그냥 요 비활성화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인스펙터에 보시면 이름 옆에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게 활성 비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그러니까 도어셋 001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도어셋 000 이것도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거 다시 연 다음에 뭐 문이 지금 닫힌 상태인데 도착하면 문이 샤락 열리고 그리고 캐릭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작업할 건데 일단은 문 없애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젝트부에 SH에 아담 캐릭터 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열어보시면 아담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워크 있고 뭐 크라우드용 1, 2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요 아담 아무것도 안 써진 요 아담을 그냥 이렇게 하이라키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이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왔고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걸 다시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듭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담을 하이어라키에 끌어다 뒀고요. 지금 올라간 위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 타임라인 상에서 위치를 조절해 줄 거라서 그냥 지금 현재 아무렇게나 올라가도 상관없고 이걸 하이어라키를 다시 이 아담 요거를 끌어다 놓고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애니메이션 트랙인데 여기서는 그냥 요 스켈레털 애니메이션을 위치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갖다 놓으셨으면은 여기 퍼스트 파티의 스탠다드 에셋에 캐릭터스의 서드 퍼슨의 애니메이션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에셋스, 퍼스트 파티, 스탠다드 에셋, 서드 퍼슨 애니메이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 런 애니메이션, 워크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휴머노이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콘이 보시면은 이 상자 아이콘 말고 이렇게 삼각형에 짝대기 3개 이렇게 있는 이게 애니메이션 클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간을 00으로 갖다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 끌어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클립을 요 영역, 왼쪽 영역 말고요. 요 아담이 있는 이 라인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로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좀 뭐 얘가 가려져서 안 되긴 한데 일단 디스앱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끝나고 만약에 걷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워크, 휴머노이드 워크 이거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생하면은 이렇게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걷는 모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 하다가 걷는 모션을 너무 갑자기 툭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하고 아이들 애니메이션 클립하고 걷는 애니메이션 클립하고 애초에 이어져 있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툭 끊긴데 이런 것들 끊기는 걸 방지하려면 이렇게 타이머를 조금 겹치게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보관을 해줍니다.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완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루핑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으면 계속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 뭐 숨쉬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 클립 같은 게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쫙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L1, L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핑이 한 번째 된다, 두 번째 된다 그걸 담는 거거든요. 이렇게 루핑이 계속 되다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놓으면 루핑이 계속 하다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트램프를 켜볼게요. 트램프를 켜고 5초 단위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은 뭐 카메라를 따로 설치를 안 했는데 이 트램이 서고 나서 캐릭터가 내리기 전에 카메라가 바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트램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초 때 6초? 6초가 아니고 5초부터 할게요. 5초에 하고 아이들을 지금 뭐 그 일단은 칠게요. 아이들을
5초에 맞춰줍니다. 5초에 맞춰주고 지금 위치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립에다가 오프셋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초 이후 아무 시간대나 선택을 하시고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로 하시면 이게 줌 인아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인스펙트에서 클립 트랜스폼 오프셋이라고 있어요. 클립 트랜스폼 오프셋. 그래서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클립의 오프셋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즈모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 말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이 클립에 대한 오프셋이 조절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숫자를 직접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이 화살표를 직접 움직여서 바꿔준다거나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맞춰주면 됩니다. 요 문앞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걸어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많은 시네마틱 작품들이 그러니까 만약 이 캐릭터가 처음부터 타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별로 막 이 카메라에 따른 카메라별로 뭐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카메라에 이쁘게 나오는 위치를 다 따로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샷별로, 클립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캐릭터가 있을 건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바뀌는 순간 이 캐릭터가 갑자기 뿅 나타나는데 그냥 육안으로 좀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눈속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셋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 화살표 버튼을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화살표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그냥 디세이블 시켜놓을게요. 아담 캐릭터에 보시면은 바이패드 01 펠비스 밑에 루트 모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디세이블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 하다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될 테니까 그래서 걸어서 나온 작업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걷는 게 없어져 뿅 사라질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클립마다 오프셋이거든요. 그래서 오프셋을 오프셋을 이렇게 이전 클립이랑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우클릭해서 매치 오프셋 투 프리비어스 클립, 그러니까 이전 오프셋이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클립에도 오프셋이 보시면 포지션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손 놨다 하시는 분. 저 뒤로 분 시켜가지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따라오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쭉 봐주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이 너무 뚝 끊기니까 이분을 살짝 타이밍을 겹치게 이렇게 해줄게요. 다시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한 이쯤까지 걸어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타임을 루핑을 2번 정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살짝 툭 걸리거든요. 이 루핑 단위로 이게 툭 걸릴 거예요. 그래서 루핑을 한 2번 하는 정도까지로 할게요. 캐릭터가
트램이 이렇게 오고 캐릭터가 이렇게 아이들 애니메이션 하다가 걸어 나온 정도로 하는데 아이들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조금 짧게 조절해 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나온 걸로. 그리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캐릭터가 여기 처음부터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트램이 다가오는 동안은 캐릭터를 꺼줄 거예요. 캐릭터를 끄고 이 기준으로 이 샷이 바뀔 거니까 이때 캐릭터를 켜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다시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다시 아담을 끌어다 놓고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트랙이 아니고 액티베이션을 할게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오브젝트를 액티브, 디액티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램이 이동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이요. 여기까지는 이 아담 캐릭터가 이 로봇 캐릭터 이름이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 캐릭터가 이때는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오 됐을 때부터 이때부터 뿅 하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그래서 만약 이 클립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클립이 여기서 끊기니까 얘도 자동을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근처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핑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클립도 만들고 액티베이션 클립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트릭을 부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이거는 트램이고 이건 캐릭터고 또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랩에서 우클릭해서 트랙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뭔가 딱히 얘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만 좀 묶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만 카테고라이즈,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랙 그룹을 만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트랙 그룹을 만들고 캐릭터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담도 끌어다 놓고 이렇게 둘 다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닫았다 펼쳤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지금은 간단한 거라서 간단한 신이라서 오브젝트가 몇 개 여기 트랙이 없긴 하지만 실제로 작업하시다 보면 트랙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트랙 그룹을 만들어서 구분 짓는 게 작업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실 이걸 타임라인을 뭐 샵별로 따로 만들어서 이 타임라인 안에 다시 타임라인, 그러니까 네스티드 형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시간에 다 다루긴 아마 힘들 거고 하시다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츰차츰 작업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캐릭터랑 트램이랑 이렇게 두 개로 만들게요. 트램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까지 안 됐다 하시는 분 좀 여기까지 작업하고 진행할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캐릭터가 이렇게 낼 거고 그리고 내렸으면은 이제 요쯤에 다른 캐릭터가 있다가 이 캐릭터가 내리고 나면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탑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 캐릭터 말고 가드라고 있거든요. 캐릭터가 보시면 SH에 아담 캐릭터 팩에 아담 말고 가드라고 있어요. 이 가드 아이들 뭐 라이플 뭐 이렇게 있는데 가드를 선택해 줍니다. 가드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하이어렇게 끌어다 놓고 이 가드를 다시 요 캐릭터
이 안에 놓으셔도 되고 이 캐릭터 안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끌어다 놓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드는 계속 처음부터 계속 화면에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액티베이션 따로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화면은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할 거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아이들,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의 스탠더드 SSL 캐릭터의 서드 퍼슨의 휴머노이드 아이들, 이걸 끌어다가 0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0프레임부터 쭉 여기까지 쭉 해서 워킹되게 애니메이션이 후반이는 언제 끝나지? 8초 50 이렇게 8초 50까지 이렇게 끌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프셋을 조절해서 이 위치쯤 탑승 위치까지 끌어다 놓을게요. 놓고 한 이 위치쯤 끌어다 놓고 대신 이 오프셋 로테이션도 있거든요. 오프셋의 포지션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어요. 이걸 90이 아니고 80이 있구나. 80에서 처음부터 이 위치로 보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캐릭터가 내리고 나면 여기는 탑승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는 빨리 타야 되니까 지하철 떠나기 전에 타야 되니까 솔직히 모두들 뛰어서 타시잖아요. 걷는 거 말고 뛰는 걸로 할게요. 나온 애는 느긋하니까 걸어서 나왔는데 타는 애는 뛰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 휴머노이드 런이 있고 휴머노이드 런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짝대기 여기 있네.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뭐야 안 되잖아. 내가 다른 걸 눌렀구나. 그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치가 뿅 사라지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매치 오프셋 프리비어스 이전 오프셋이랑 맞춰줍니다. 이렇게 딱 탑승하죠. 얘는 한 루프 정도는 딱 완전히 탑승하게 돼 있어요. 이 위치쯤 시작하면은 한 루프면 완전히 탑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이밍을 살짝 겹치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겠죠. 그리고 미리 보기로 플레이를 해보면은 프레임이 오고 캐릭터가 내리고 캐릭터가 탑승합니다. 탑승까지 끝났으면은 다시 트램이 출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트램이 출발할 땐 또 캐릭터를 다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드도 트랙에다가 캐릭터 여기 트랙 그룹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트랙, 그리고 이 정도네. 가드의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이 타이밍까지 액티브를 해줍니다. 트램 오고 캐릭터 내리고 탑승하고 그러면서 없애지고 전 이것들이 9초 2때쯤 끝나는데 아마 다들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 안 됐다. 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9초 22 여기서 다시 트랙을 다시 출발할게요. 그래서 다시 트램 레코더 버튼을 누르고 이 트램 선택한 상태에서 이 트램 선택하신 상태에서 포지션에서 우클릭해서 애드 키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움직임 계속 스탑 시킨 상태에서 키만 추가하려고 이 포지션에서 클릭해서 키 추가한 거고요. 지금 포지션만 움직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클릭해서 키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스케일도 키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뒤에 9초 2니까 14초 2 정도의 위치를 이렇게 사실 자세히 보면 철길을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카메라를 뒤에서 바라볼 거라서 별로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 레코더 버튼을 꺼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플레이 해보면은 지금 캐릭터가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면 이것들이 티는 안 날 거예요. 딱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은 임시로 꺼놨었잖아요. 이제 문 열고 닫는 것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트렁크에서 지금 셋 001 다시 켜주고요. 셋 000 도셋 000 돼 있던 거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이때 이 아담 캐릭터가 이렇게 내리기 전에 문이 샥 열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5초씩 정도부터 문이 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 001 001을 그러니까 트렁크 말고 트렁크 아래에 있는 001 이거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데레데레 빼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레코더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001 선택한 상태에서 포지션 클릭 애드키 하신 다음에 이때쯤 이렇게 싹 문이 이렇게부터 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갖다 놓고 5초 50 이때는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리고 다시 레코더 버튼 눌러줍니다. 문이 샥 열리죠. 그리고 캐릭터가 내리고 프레임 오고 문이 열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가 달려가는 것도 얘도 문이 열리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초 20 10 이거 하시죠. 10 때부터 이번엔 도어셋 00 도어셋 00을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도어셋 00에서 레코더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을 시작한 다음에 도어셋 00이었죠. 00에서 인스펙터에서 포지션에 클릭해서 애드키 한 다음에 또 한 이때쯤 지나서 8초 40 상태에서는 문이 완전 열리게 이렇게 놓고 다시 레코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뭐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캐릭터가 내리고 문이 열리고 캐릭터가 탑승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요 트레인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그리고 이때 도어셋 다시 0, 0. 그리고 내 문을 열고 달릴 뻔했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뭐가 어색하나 했더니 문을 계속 열고 있었네요. 사실 캐릭터가 탑승하고 나면은 카메라 한 요각도쯤에서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같은 경우는 닫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 캐릭터를 비출 때쯤 이 문은 그냥 닫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문은 계속 카메라에서 보일 거기 때문에 이 문은 열고 닫는 게 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타고 출발하기 전에 이 0, 여기서는 도시 001 여기서 레코더 버튼 다시 누르고 00 킬 추가하고 한 여기다 한 좀 출발하면서 그냥 닫아버리죠. 9초 50 정도의 문을 완전히 다시 닫아줍니다. 원래 출발과 동시에 닫으면 안 되지만 그냥 쿨하게 출발하면서 닫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닫힐 거예요. 그럼 뭐 기본적인 뭐 신의 애니메이션은 끝났어요. 이렇게 출발하면 되고 이제 문이 여기 살짝 열려 있긴 하지만 이 문도 닫아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쿨하게 갈게요. 그리고 캐릭터랑 트랙은 이렇게 닫으면 뭐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직접 키로 잡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키로 잡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클립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FBX 기반이거든요. FBX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기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켈레탈 기반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 자체가 스트레치 되거나 본 자체가 스쿼시가 되거나 그런 되게 기괴한 움직임들, 일반적인 뭐 실사용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데서는 많이 없긴 할 텐데, 만약에 만화풍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가 이 카메라 각도에 봤을 때 캐릭터가 급격하게 휘어져서 뭐 이제 얼굴을 좀 되게 주민시키려고 얼굴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뻥튀기 시켜주거나, 캐릭터의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허리가 척추가 막 불가능할 정도로 막 굽혀지고 뭐 되게 기괴한 움직임들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알렘빅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유니티 알렘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뭐 그런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를 보여주면은 그 예시가 요 첨언 캐릭터, 아마 이 애니메이션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때 그런 식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이고 알렘빅 캐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버텍스 데이터를 미리 다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스켈레탈 기반이 아니고 완전히 버텍스 모핑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너구리가 여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점프할 때 순간적으로 몸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알렘빅 데이터를 쓰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유니티 알렘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니티 셔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 정보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렘빅이 이렇게 버텍스 움직임을 다 저장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B 요천 같은 경우는 이 천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시뮬레이션에서 알렘빅 데이터로 가져오고
이 사람의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FPS라고 그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블로그 보시면은 캐릭터가 순간적으로 살짝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알렘비어를 사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니티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알렘비어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글이랑 그리고 처음엔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는 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참고해 보시면 이 알렘비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건 좀 더 어드밴스드한 주제고 오늘은 그냥 이 스켈레탈 기반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부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마 유니티 기본적으로 써보셨던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카메라가 있어요. 유니티는 카메라가 있고 만약에 이 카메라를 막 바꿔주면은 당연히 씬에서 보여지는 카메라가 바뀌고 근데 이 일반적인 요 기본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카메라 모션이라든가 그런 걸 연출하기가 좀 되게 제약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기본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 키프레임 기반으로 직접 뭐 수동으로 아까 이 트램의 움직임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냥 수동으로 일일이 키를 잡아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카메라 연출 같은 건 되게 좀 공수가 많이 들어간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무브먼트를 좀 더 연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네머신이라는 건데요. 시네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툴즈 옆에 시네머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씬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지 말고 씬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네머신에 크리스토 버츄얼 카메라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하이어라키 밑에 CMVCam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게 생겨요. 그러니까 CM은 시네머신의 약자고 VCam은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버추얼 카메라 그러니까 시네머신 가상 카메라 시스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에는 기본적인 카메라가 있고요. 이 시네머신이라는 거는 이 유니티의 카메라를 컨트롤해주는 가상 카메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더링은 이 카메라 하나를 통해서 렌더링이 되지만 이 가상 카메라는 씬에 미리 여러 개를 설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샷 바뀌는 게 이 시네머신, 이 시네머신 가상 카메라를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네머신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보면은 우측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씬에서 한 2인치 정도로 잡고 이렇게 하고 이 시네머신, 이 CMVCam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신뷰에서 한 이 카메라 정도 위치로 하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줍니다. 다시 신뷰에서 한 이 정도 위치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이 정도면 각도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CMVCam 이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줍니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F는 지금 신뷰에서 작업하는, 신뷰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랑 트랜스폼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뿐만 아니고 뭐 많은 게임, 모든 게임 오브젝트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뭐 쇼컷이긴 한데 그냥 주로 카메라 위치 같은 걸 잡을 때 좀 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요. 그러면 뭐 카메라 일단 기본적인 카메라랑 이 상태는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씬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씬 선택하신 다음에 시네머신 크리에이터 버추얼 카메라 해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신뷰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그래서 아까 맞춰줬던 이 위치, 지금 밑에서 저 트램을 바라보는 이 카메라를 잡혀있는데, 여기서 신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네머신 크리에이티브 버추얼 카메라 선택을 하시면은 이 게임뷰 모습이 바뀔 거예요. 지금 시네머신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새로 추가가 돼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벤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이 화면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스트로 요 캐릭터를 바라보게 할게요. 요 가드 캐릭터를 바라보게 할게요. 이 신에 있는 가드 캐릭터를 열고,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가드의 얼굴 찾으려고 하거든요. 펠비스의 스파인 1, 넥, 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Vcam2를 선택하신 이 인스펙터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Vcam2를 선택해서 인스펙터에는 지금 Vcam2를 보여주고 있고, 이 룩겟에다가 이 가드 헤드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거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Vcam을 선택하시고 다시 이 헤드를 클릭하시면은 요 헤드로 인스펙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 Vcam2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헤드를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룩겟에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캐릭터의 헤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는 계속 타겟을 주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노란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란 점이 지금 타겟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게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게임 윈도우 가이드라인. 이걸 껐다 켰다 하시면 이 디버깅용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버깅용이고 실제 플레이에선 이 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건 편집용이에요. 그래서 시네머신을 선택하시고 게임 윈도우 가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 노란 선 같은 경우는 이 타겟을 계속 주시하는 거고, 이 화살표, 이 하늘색 선에서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선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데드존이라고 하는데, 데드존의 영역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노란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 노란 점을 주시 대상으로 해서 이 노란 점을 계속 타겟팅해요. 근데 이 파란 선이 있으면 이 노란 점이 이 파란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기 전에 이 노란 점이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노란 점이 경계에 걸친다. 그러면은 이 노란 점을 이 경계 안에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카메라 그때부터 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완전 강하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 범위를 놔두고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은 플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댐핑이 설정이 안 됐구나.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강하게 조정됐지?
되지 않네. 보셨나요? 그리고 이분 제가 좀 파라미터 뭔가 좀 조작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요 시네머신 파라미터가 되게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센터 온 액티브가 있어요. 센터 온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계속 무조건 가운데만 이제 센터만 고정하고 있고 이걸 체크를 푸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카메라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범위를 둬가지고 유동적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라미터들 보면 되게 많아요. 여기 익스텐션에서 보면은 이 팔로우캠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이즈 같은 걸 추가하시면은 베이직 컬링 노이즈 해가지고 왜 핸드헬드 효과 그러니까 보통 일부러 영화 연출하게 되면 막 액션씬 같은 경우 보면은 일부러 카메라 어디 도킹해서 고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일부러 막 캐릭터들 따라다니면서 일부러 살짝 흔들 그러니까 손으로 캠을 들고 있는 듯한 그래서 핸드캠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서 카메라 움직임, 흔들림 그런 걸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놓게 되면은 네. 네, 그 부분 노이즈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또 파라미터를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좀 테스트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카메라고 이걸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Vcam 1, 그러니까 이 뷰만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시 씬을 선택하신 다음에 씬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네마에서 버추얼 카메라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6초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있거든요. 여기 고정돼 가지고 이 아담 캐릭터를 주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한 이 정도쯤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 전등이 살짝 걸쳐지게 이 뷰가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사실 원하시는 뷰로 위치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위치쯤 놓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시 대상을 아담의 스파인, 네, 헤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네머신 E2의 헤드로 무게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 캐릭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머신이 계속 제가 버추얼 카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상 카메라, 그러니까 가상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Vcam 1을 이 무선 준위를 만약에 12로 해줘. 그럼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만약에 이걸 9로 해줘.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 그러니까 시내는 실제 카메라는 그냥 하나가 있고요. 카메라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이 실제 메인 카메라 인스펙터에 보시면 우측에 인스펙터에 보시면 시네머신 브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네머신들이 이 실제 카메라를 서로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신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카메라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럼 카메라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는 하나고 이 가상 카메라가 서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컨트롤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 카메라들을 타임라인 트랙에다 놓고 이 시간 기반에 따른 카메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샷이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 아까 실제 카메라는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렇게 시네모션 트랙이라고 만들어줍니다. 다시 써 보여드리면 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시네머신 카메라 말고요. 이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은 애니메이션 뭐 액티베이션 그런 거 말고 시네머신 트랙이라고 있어요. 이 시네머신 트랙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시네머신들을 이렇게 클립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샷 바뀌는 걸 연출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카메라가 획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겹치게 놓으면은 카메라가 블렌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샷이 바뀌는 완전히 샷 아니면 비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뭐 표현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완전히 샷이 바뀌는 기준이다. 그러면 카메라가 서로 블렌딩이 되지 않게 서로 끊기게 하면 될 거고 아니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거 원테이크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럼 서로 카메라를 서로 다른 위치에 놓고 블렌딩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샷이 바뀐 연출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서로 블렌딩 되지 않게 할 거고요. 타겟 플랫폼 같은 거 그리고 해주신다. 5초 기준으로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고 팀의 표가 한 8초 40 이러고 언제부터 다시 캐릭터가 8초 40부터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또 새로 추가를 해줄게요. 시네머신으로 그래서 버추얼 카메라 하나를 추가하고 여기서는 세 번째 걸 선택해서 한 이 위치쯤 캐릭터 위치를 보게 갖다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3번의 주시 대상은 역시 가드 캐릭터의 뭐 얼굴 정도면 되겠죠. 3번에 룩겟, 그러니까 주시 대상. 룩겟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얼굴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을 이렇게 샷을 갖다 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고 샷이 바뀌고 캐릭터 내리고 샷이 바뀌어서 샷을 조금 일찍 바뀌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쯤에
또 샷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4개까지 만들고 이 4번에서는 이 위치쯤 하고 컨트롤 시프트 F 역시 컨트롤 시프트 F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 역시 3번 같은 경우는 한 이 시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F 카메라 여러 개니까 오케이 또 4번도 열어놓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트램이 오고 샷이 바뀌고 캐릭터가 내리고 다시 샷이 바뀌고 캐릭터가 탑승하고 샷이 바뀌고 트램이 이렇게 출발해서 떠납니다.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일단은 여기까지 다 한번 잘 따라오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잘 따라오셔가지고 아니면 손 놨다. 아니 솔직히 한번 체크 좀 해보게요. 지금 손 놓고 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해요. 뭐 나머지 분들은 따라오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유니티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외로 다들 유니티를 잘 쓰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해서 그러니까 이때도 카메라를 여기 고정해놨고 이때도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트램이 오고 나갈 때 카메라를 고정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고정된 카메라 말고 시네머신에 그 달리캠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레일 깔아놓잖아요. 레일 깔아놓고 캐릭터가 걸어가거나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옛날 80년대 영화 보면은 뭐 남녀가 서로 둘이 풍호하고 있으면 카메라를 틀에 깔아놓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틀에 깔아놓는 그런 걸 트랙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 유니티 안에도 그 시스템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신비에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메인 카메라를 그래서 따라가다가 장면이 싹 바뀔 때는 트랜지션 선택하고 카메라를 처음에는 시네머신에서 중간에 V캠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V캠으로 바꿔야 되잖아. 트랙 달리 카메라 위드 트랙이라고 카메라의 있거든요. 행동을 트랙이랑 이 달리 카메라는 같이 생성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V캠 우리가 4번까지 만들었었잖아요. 따라해라. 이제 V캠 5번이랑 그래서 트랙이랑 이렇게 두 개가 올려놓고 그 메인 카메라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메인 카메라는 타임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V캠을 하나씩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타이러는 4번이랑 5번이랑 지우고 V캠 요거 여기 지정된 걸 따라. 그래서 시네머신 버추얼 카메라 말고 그러니까 달리캠 위드 트랙 이걸 선택하시면은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랙 보시면은 한 이쯤 옮길게요. 한 이쯤으로 좀 옮기고 요 웨이포인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트랙의 웨이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포인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0번째 위치를 옮겨주고 플러스 버튼 하나 더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웨이포인트를 추가해서 뭐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완전 원으로 만들어서 순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기차 레일 따라서 만들 거라 그냥 웨이포인트 2개 정도? 시작점, 끝점 이렇게 웨이포인트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팔로랑 루켓 같은 경우를 트램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트램 따라서 가는 카메라라서 이 시네마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리 이 트랙 위에 얹기 위한 카메라고 이 시네마신 5번 같은 경우는 이 주시 대상을 트램카로 합니다. 이 트랙을 하기 이 달리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시 대상도 있어야 되고 따라다니는 대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둘 다 똑같이 트램카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대상,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대상 그리고 주시하는 대상 그걸 똑같이 트램카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트랙 자체를 지금 시네머신이 이 트랙에 있어서 계속 이 카메라를 디버깅하기 힘드니까 이 트랙 자체를 지금 뮤트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랙을 날려버리는 건 아니고 선택한다면 그냥 뮤트해서 디세이블 리네이블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트랙을 날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뮤트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뮤트, 언뮤트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그냥 M 키보드 M이에요. 그래서 이걸 뮤트, 언뮤트 하시면 되고 지금 뮤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 5번으로 선택되는 상태고 이렇게 계속 트램만 주시면 안 날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램의 원점이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끌어다 놓을게요. 끌어다 올릴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아니요 빨간 점, 이 노란 점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트랙을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랙 따라가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네모신 5번 선택하신 다음에 바디에 보시면은 트랙도 날리라고 되어 있고 패스가 이렇게 패스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오토 달리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이렇게 트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랙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랙 위에서만 카메라가 움직이죠. 그래서 트랙을 벗어나온 것까지 가버리는 이 트랙 요 끝에서 멈추고 계속 이 트램을 바라보고요. 사정범위 안에 왔다 그러면 트랙 상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 웨이포인트 끝까지 가버린다. 그럼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바라보죠.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트랙에 완전히 부착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프셋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왜 트랙도 보면 어떤 리그에 박아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실제 카메라도 그런 것처럼 오프셋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쯤 될 것 같네. 그래서 이 패스 오프셋이거든요. 바디에 보시면은
패스 오프셋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 0.6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 트랙을 좀 뒤로 빼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이 트랙을 조금 더 뒤로 뺐습니다. 조금 더 이뻐졌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언뮤트라고요. 그리고 V캠 1이었던 거를 여기 이 트랙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도 5번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네머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버즐 카메라 있고, 뭐 프릴루 카메라 있고, 뭐 블렌드에서 뭐 클리어샷도 있고. 클리어샷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하나의 씬에 카메라를 여러 대 박아주잖아요. 근데 뭐 캐릭터가 이동하다 보면 뭐 다른 캐릭터에 의해서 가려지기도 하고, 뭐 벽에 의해서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쁜 샷을 수동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찾아서 박아주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들을 그룹지어서 이제 클리어샷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쁘게 나온 장면을 알아서 그냥 찾아서 세팅을 해줘요. 이건 사실 그 시네마틱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개별 컨트롤러 하나하나를 그 창작자가 직접 해주는 게 더 이쁘게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인데 만약에 뭐 리플레이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그때 지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들 여러 개를 딱 묶어서 그냥 그룹 시켜서 뭐 클리어샷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뭐 게임 리플레이 하다가 뭐 캐릭터가 어디 벽에 가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카메라를 알아서 이 시스템이 스위치를 해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 타겟 그룹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룹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뭐 두 캐릭터가 동시에 뭐 대전을 한다, 아니면 뭐 3개의 캐릭터가 한 화면 동시에 잡혀야 된다, 아니면 뭔가 떼샷이어가지고 막 한 수십 마리의 캐릭터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고 카메라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캐릭터들을 그냥 그룹화 시켜 놓으면은 그냥 이 카메라 안에 모두 다 나오게 알아서 위치를 자동적으로 오피스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뭐 떼신이라든가 뭐 그런 걸 연출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시네머신 같은 경우는 되게 컨셉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쯤에서 사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뭐 그룹 카메라가 되게 좀 시네마틱에서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뮤트를 시켰고요. 시네머신 이걸 뮤트를 시켜놓고 일단 중간 테스트를 할게요.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세이브해서 뭐 신 이름은 뭐 편하신 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중간중간 저장을 수시로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유니티 툴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미리 저장을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뮤트를 시켜놓고 캐릭터를 제가 테스트로 아담 캐릭터를 몇 개 띄워놓을게요. 아담 캐릭터를 몇 개 띄워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네머신에서 타겟 그룹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타겟 그룹이라고 오브젝트가 생기거든요. 그 시네머신 Vcam 6, 그러니까 여섯 번째 카메라가 하나 생기고 타겟 그룹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이 타겟 그룹은 말 그대로 타겟들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또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너무 발바닥을 보고 있네. 좀 헤드로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나가는 네. 여기서 지금 타겟 그룹을 선택하고 이 자물쇠 인스펙터를 잠깐 잠글게요. 잠그고 캐릭터 3번의 목 그리고 캐릭터 2번의 목을 찾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1번의 목도 찾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캐릭터를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릭터 3개를 이 그룹으로 묶었거든요. 캐릭터 3개 목을 그룹을 묶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중 캐릭터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시네머신 카메라는 이 캐릭터 이 그룹을 최대한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뭔가 이 주인공이 3개가 주인공 3명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씬이라든가 서로 싸운 씬이라든가 어쨌든 이 캐릭터 여러 마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씬이고, 그래서 캐릭터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씬이다. 그러면은 이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막 킬 일일이 움직이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타겟만 지정해 주면은 캐릭터가 움직일 때 알았어? 적절한 위치로 이 카메라가 알아서 스스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네마틱 연출할 때 되게 좀 널리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 카메라랑 이 그룹 카메라가 보통 이 시네마틱 작업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다 계신 곳이 뭐 CG 영상 쪽이다 하시는 분, 좀 제가 체크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CG 뭐 포스트라든가 뭐 그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게임 업데이트 게임인데 뭐 게임의 시네마틱 뭐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함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난 지금 학생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고루 섞여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이다, 게임 쪽이다 하면은 이 시네마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 시네마틱 연출 쪽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캐릭터 이동할 때 보면은 자유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캐릭터가 이동하면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마우스 돌려보면 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뺑글뺑글 회전하고 그런 자유 카메라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네머신은 프리로 자유 시점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시네머신은 풀로 카메라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 캐릭터 이 캐릭터를 한번 중심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풀로 카메라에 3번 끝이랑 팔로우를 3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지금 카메라들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별다른 코드나 그런 걸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너무 발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룩겟을 캐릭터의 머리로 지정을 해줄게요. 다시 룩겟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뭐 PC RPG 게임 그런 게임들 다 대부분 이런 자유시점 카메라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움직임 같은 것도 따로 뭐 구성을 하거나 구현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기능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 빨간색 원, 요 빨간색 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 원이 그러니까 이 바디가 리그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탑 리그, 미드 리그, 버텀 리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탑 리그에 있는 뭐 반지름 이런 것들 조절해 줄 수가 있고, 보통 이렇게는 안 하겠죠. 뭐 이렇게 좀 두께를 두고, 뭐 미드 리그 한 이때쯤 있는 가가지고 이 반지름을 이렇게 넓혀보면은 가운데 있을 때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런 리그들 다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게임에서도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네머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사용하시면은 시네마틱 연출에서는 뭐 물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 게임에서도 되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이 프라이어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프라이어티에서 이 시네머신들끼리 보면은 서로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게, 신은 메인 카메라가 있고 이 가상 카메라는 이 메인 카메라들을 서로 컨트롤해주는,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메인으로 할 거냐, 그거는 이 카메라들께 우선순위를 기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라이어티가 높은 게 현재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번이어서 예를 들어서 V캠 5번이 11이고 V캠 6번이 12고 그리고 프리룩이 5였는데 이걸 15로 올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 게임에서도 시네머신 여러 개의 카메라를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3개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이다, 3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럼 뭐 캐릭터 1번, 2번, 3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뭔가 스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시네머신을 각각 캐릭터에게 달아놓고 이걸 프라이어티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가 그때그때 이 게임에서 바뀌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네마틱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시네머신에 박혀 있으면은 무조건 이 타임라인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카메라에서 이 게임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타임라인에 시네머신 박혀 있으면 이걸 먼저 처리하고, 이 타임라인이 뭐 활성화, 비활성화가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보다 이 타임라인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게임 컨트롤하다가 뭔가 시네마틱 연출이 생겨난다. 그럼 그때 타임라인 카메라가 우선적으로 처리해두고 이 시네마틱이 끝난다. 그럼 다시 이 게임 카메라를 돌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이 타임라인 자체보다 시네머신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시네머신을 좀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운드 같은 경우 사실 사운드까지는 안 다루려고 그랬었는데 사운드를 오디오 트랙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디오 클립하고
안 했었는데. 사운드가 다르네. 필터가 될 때쯤 만약에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끌어놓고 우선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도 바로 나와요. 근데 제가 굳이 사운드를 안 다루려고 했던 게 위티에서 사운드 재생도 되고 이렇게 타임라인 기반으로 이 시간 특정 시간에 사운드를 재생하고 그럼 또 되고 또 유니티 안에 기본적으로 그 채널 믹서 같은 개념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사운드를 여러 개 믹싱하는 개념도 존재하긴 한데 사실 이게 뭐 게임에서 쓰는 거는 충분한데 이 영상 콘텐츠에서 쓰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긴 해요. 이게 전문적인 사운드 툴들 예를 들어 뭐 오토튠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사운드 툴에 비해서는 이 사운드 기능이 좀 빈약한 면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추천드린 거 영상 작업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화면이라든가 뭐 씬이라든가 렌더링이라든가 그런 건 유니티로 작업을 하시고 이 타임라인에서 사운드 재생하는 거는 좀 미리 보기 성격? 미리 보기 성격으로 이렇게 좀 타이밍 맞춰보고 사운드 BGM 넣어보고 그렇게 작업하시고 최종 이 결과물 사운드는 전문적인 툴을 따로 써가지고 입히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유니티에 이 사운드 기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굳이 딱히 다루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미리 보기 정도로는 뭐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비전 같은 것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영상 클립 만들고 딱 비전 할 게 없네. 이거 BGM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경망 맞은 BGM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사운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레코더는 그리고 레코더까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레코더는 유니티 에디터에 레코더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레코더 트랙을 만드시고 클립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립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코딩 설정 같은 거, 뭐 해상도 설정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 네임에 와일드 카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에 테이크 뭐 녹화할 때마다 테이크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똑같은 장면도 살짝씩 바꿔가면서 여러 시간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테이크를 여러 개 찍어가지고 이좀뭐 감독 있게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게 뭐 시간 좀 몇 개를 불러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테이크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와일드카드 같은 거 보면은 뭐 데이트라든가 뭐 그러니까 날짜, 시간, 씬 번호, 해상도 이런 식으로 뭐 이름에다가 이런 와일드카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또 예를 들어서 클립을 복제해가지고 이 샷별로 레코딩을 따로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이밍만 맞춰주면 그럼 샷별로 파일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샷별로 뭔가 다른 뭐 후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파일로 여러 개 따로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 유니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유니티로 시네마틱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관심 있으시니까 오셨긴 할 텐데 뭐 바로 당장 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끝나시고 혹시 뭐 저한테 좀 더 관련해서 여쭤볼 거 있으시면은 혹시 끝나고 이게
질의응답을 계속 받고 할 시간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서 50분까지는 좀 끝내달라고 해서 한 이쯤 끝내는 게 좀 시간이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하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뭐 연수가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뭐 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질문 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게임 데이터 게임 안에 이제 프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기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제목으로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레거시일 때가 있는데 타임라인 자체가 레거시를 에러로 인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저걸 이제 그 시네모션까지 다 만든 그 데이터를 게임 안에 저희가 프로 영상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일단은 레고시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요. 레고시를 쓰신다 그러면은 좀 제너럴이라든가 휴머노이드를 좀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타임라인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인게임에서 좀 성능 문제 때문에 뭐 레거시 쓰시는 프로젝트도 보긴 했는데 뭐 이 시네마틱 연주를 위해서는 뭐 레고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버리셔야 될,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네마틱 그 결과물을 이제 레코딩해서 MP4로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유니티 안에서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거나 그냥 이 씬 자체를 그냥 재생시켜가지고 그냥 실시간 런타임으로 그렇게 재생하시거나 그건 좀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그분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